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민주의 코인 포커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민주입니다. 암호화폐 흐름의 중심 오늘의 코인 포커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인 흐름의 이슈 속에서 이 디파이 해킹과 복구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먼저 좀 상상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 새벽 3시에 세상은 조금 조용한데 그 어느 디지털 지갑에서는 수백만 달러가 한순간에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동을 했습니다. 은행도 없고요. 감시도 없고 그리고 또 정체도 알 수가 없는데 단돈 30초 만에 이 돈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돈이 며칠 뒤에 다시 전액 되돌아온 것인데요. 범인은 나타났고 이름도 남기지 않은 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난 화이트햇이다. 윤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요. 이건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디파이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요. 기술과 신뢰 그리고 인간성까지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 디파이 해킹과 복구 그리고 사람과 기술 사이의 경계에 대한 실화 한 편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디파이 해킹 복구 드라마 100만 달러는 어디로?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이 먼저 디파이는 들어봤지만 정확히 아직은 좀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또 간단하게 드려 볼게요. 디파이란 말 그대로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 금융입니다. 기존 금융은 은행과 증권사 그리고 중개인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거래가 되죠. 우리가 통장을 만들면 은행 서버에 정보가 저장이 되고 거래할 땐 누군가가 승인을 하고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디파이에서는요, 또 전혀 다른데요. 중앙 서버 없이 블록체인 위의 코드로 모든 걸 처리를 합니다. 사람이 아닌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바로 이 주인공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 말 그대로 조건을 만족하려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100만 달러를 전송을 하려면 B는 A에게 토큰을 준다. 이런 계약이 코드로 써 있고요. 한번 배포가 되면 누구도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투명하고 자동화되어 있지만 바로 이 수정 불가능성이 장점이자 또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사건도 바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한 줄의 실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좀 이야기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중형 디파이 플랫폼 소라파이인데요. 이름은 가명입니다. 실제 사건은 2022년 하반기에 미국 기반의 프로젝트에서 발생했어요. 이 플랫폼은 예치한 코인에 따라서 보상을 지급하는 구조였고요. 당시 예치된 자산은 2천만 달러,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성장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전날 밤 한 개발자가 깃허브에 아주 짧은 커밋을 남깁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 파일에 이름이 보상이 계산이 되는 로직인데요. 작은 논리 오류 수정이라고 적혀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 커밋은 언더플로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수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언더플로우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0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양의 수로 되돌아가 버리는 숫자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받는 보상, 그러니까 예치량 그리고 수수료라는 코드가 있는데 이 수수료가 더 크면 음수가 나와야 하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음수를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이 반대로 보상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이 취약점은 코드 리뷰에서도 자주 좀 발견이 되지만 바쁜 일정 그리고 작은 커밋, 테스트 부족이 겹쳐서 그대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작은 실수가 이 며칠 뒤에 해커의 눈에 포착이 된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오게 됩니다. 2024년 9월 17일 새벽 3시 12분. 평소와는 다른 트랜잭션이 갑자기 포착이 되게 되는데요. 하나의 지갑 주소가 이 플래시론을 통해서 수백만 달러 상장의 이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을 받고 소라파이에 예치한 뒤에 보상을 받고 다시 빌린 돈을 갚고 이걸 수십 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불과 38초 만에 총 100만 달러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플래시론인데요. 디파이의 특수 기능인데 이 대출 상환이 같은 블록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단 하나의 트랜잭션 안에 빌리고 쓰고 갚기가 모두 완료가 되지 않으면 그 거래는 자동 취소됩니다. 이 기능은 유동성 공급에는 유용하지만
지금처럼 해커가 언더플로우 취약점을 발견했다면 아주 정밀한 수학 공격이 가능해지는 무기입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이 크림 파이낸스 해킹 2021 년에 1.3억 달러, 이 BZX 해킹 2020년 같은 사건이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플래시론을 기반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교묘하게 조작을 한 것입니다. 해커는 거의 예술 수준으로 이 코드에 허점을 찔렀는데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12시간이 지난 후에 개발팀은 익명의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나는 화이트햇이다. 당신들 시스템은 취약했고 자산은 내가 보관 중이다. 복구를 원한다면 대화를 하자." 처음에는 농담인가 싶었는데요. 하지만 해커는 진짜였습니다. 텔레그램 비공개 채팅방에서 해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린 믿고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이런 오류가 존재하는 건 문제다. 당신들이 진심으로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나는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개념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 화이트햇은 이 해킹을 하지만 선한 의도로 움직이는 윤리적인 해커입니다. 보안 취약점을 알려주고 보상을 받는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이런 해커들이 실제로 존재를 할까요? 정말 많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요. 화이트햇이 2억 달러를 해킹을 했다가 100% 복구하고 오히려 감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화이트햇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신뢰 회복과 그리고 시스템 강화를 원했습니다. "복구는 기술이 아닌 약속에서 시작이 된다."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알려지자 커뮤니티는 갈라졌습니다. "진짜 화이트햇 맞아? 혹시 내부 개발자가 짠 자작극 아니야? 이건 윤리의 문제다. 감시를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들이 갈라졌는데요. 일부는 자산을 인출하고 프로젝트를 떠났지만 개발팀은 빠르게 공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공식 블로그에 사건을 공개를 했고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즉시 중단을 했고요. 외부 보안 감사를 의뢰를 했고요. 화이트햇에게는 5만 달러의 감사 리워드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조치 이후에 해커는 100만 달러 전액을 원래 주소로 돌려줍니다. 이건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커뮤니티의 투명성과 신뢰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였죠. 사건 이후에 이 소라파이는 V2 시스템을 출시합니다. 다중 감사 시스템 그리고 투표 기반 코드 승인 절차, 모든 커밋의 공개 리뷰, 그리고 화이트햇 감사단을 구성을 합니다. 무너질 수도 있었던 이 플랫폼이 오히려 회복력을 보여준 것인데요. 신뢰는 무엇보다 회복하기 어려운 자산이기도 한데 그 신뢰를 기술이 아닌 공개와 대화로 회복했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디파이 역사에서 아주 의미 있는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나보는 이야기는 단순한 해킹의 뉴스가 아닙니다. 이 디지털 시대의 윤리, 기술, 사람의 선택을 모두 담은 드라마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기술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술을 다루는 사람을 또 믿어야 할까요? 이 디파이는 아직 미완성이라고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미완성 위에는 사람들은 또 선택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100만 달러는 또 어디로 갔을까요? 코드를 따라서 또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서 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 디파이의 해킹과 복구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만나봤는데요. 잇따라서는 코인 이슈들을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포커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나눈 이 이야기들과 관련된 최신 소식들 그리고 기사를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2025년 4월 16일자 기사인 점 참고하시고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만테라 토큰 폭락 사태, 이 디파이 섹터 신뢰성 우려가 재점화된다라는 내용의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블록체인 프로젝트 만테라 토큰이 수분 만에 90% 폭락해서 이 60억 달러 시가총액이 증발했으며 내부 거래 의혹으로 디파이 분야의 투명성과 탈중앙화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현지 시간 15일 크립토 뉴스에 따르면 4월 13일 만트라는 수분 만의 가치의
90%를 잃어 확인된 보안 침해나 외부 공격 없이 60만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을 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의 공동 창업자 진 로시스는 이 상황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면서 탈중앙화된 지원과 역사적 회복력이 부족한 과대 선전된 이 새로운 레이어 1 블록체인의 위험성을 지목을 했다고 하네요. 로시스는 일요일 만트라 토큰 붕괴는 다시 한번 투자자와 이 사용자들이 새로운 L1, 이 특히 중앙화된 이해관계에 의해서 과대 선전된 경우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디파이의 모든 가격 움직임이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했는데요. 로시스는 만트라 붕괴를 이더리움의 천재 성과와 대조를 했는데 이 최근 가격 움직임이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여전히 디파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개발자가 풍부한 생태계로 남아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여전히 왕이다라고 그가 말했는데요. 이더리움의 가격 움직임에 집중을 하는 대신에 우리는 디파이 공간이 번창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트라의 극적인 몰락으로 먼지가 가라앉는 가운데 더 넓은 디파이 커뮤니티는 절박한 질문에 직면해 있는데요. 투명성과 탈중앙화, 장기적 가치에 다시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 과대 선전된 프로젝트 같은 실수를 반복할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이 갑작스럽고 가파른 하락은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충격에 빠뜨렸고요. 거버넌스, 내부자 활동, 그리고 과대 선전 주도 프로젝트의 취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때 시가총액 기준 실물 자산 프로토콜 상위 5위 안에 들었던 이 만트라는 RWA 공간에서 떠오르는 스타로 여겨졌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실물 자산을 온체인으로 토큰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네이티브 토큰인 OM은 2월 말 8.99달러의 사상 최고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만에 이 토큰은 하루 만에 6.10달러에서 단 0.40달러로 폭락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붕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된 이유는 없는데 이 만트라는 플랫폼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한편 암호화폐 커뮤니티 일부는 내부자 거래를 의심하면서 프로젝트 팀을 가능한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시장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 공식적인 취약점 공격이나 해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4월 15일 X 그러니까 구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한 공개 성명에서 만트라 팀은 커뮤니티의 우려를 인정하고 투명성에 대한 약속을 다짐을 했습니다. 투명성은 특히 이 공간에서 반짝이처럼 흩뿌려질 수 있는 단어다라고 이 포스트는 전했는데요. 하지만 나는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우리는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가지는 즉시 확인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커뮤니티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붕괴 전 대규모 토큰 이동을 보여주는데요. 일부 거래는 내부자나 초기 투자자와 연결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움직임은 특정 당사자들이 붕괴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예상해서 보유분을 매각했는지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이 만테라 팀이 토큰 공급량을 최대 90%를 통제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만트라 토큰 폭락 사태, 디파이 센터 신뢰성 우려 재점화 관련된 기사 내용 만나봤습니다. 또 이어서는 세투스 프로토콜 2억 2,300만 달러 해킹 복구 후 재출시가 완료가 됐다라는 2025년 6월 9일자 기사인 점 참고하시고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투스 프로토콜이 5월에 2억 2,300만 달러 해킹 공격에서 복구한 후 재출시를 완료했으며 영향을 받은 이 유동성 풀의 85%에서 99%까지 원래 유동성을 복원했다고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기사 내용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위와 앱토스 기반 탈중화 거래소 세투스 프로토콜이 5월 22일 발생한 2억 2,300만 달러 규모의 해킹 공격에서 복구된 후 일요일 재출시를 완료했으며 플랫폼의 모든 기능을 복원하고 영향을 받은 풀의 85%에서
99%까지 원래 유동성을 보충했다고 세투스심이 발표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더블록에 따르면 세투스 프로토콜이 2억 2,300만 달러 대규모의 해킹 공격에서 복구한 후에 재출시를 완료했으며 영향을 받은 유동성 풀의 85%에서 99%까지 원래 유동성을 복원했다라고 밝혔다네요. 이번 해킹은 이 정체불명의 공격자가 세투스 계약에서 사용하는 공유 수학 라이브러리의 이 정수 오버플로우 결함을 악용해 예치된 토큰 하나를 수백만 달러 가치로 보이게 만든 후에 발생을 했으며 5월 이 디파이 프로토콜에 대한 가장 파괴적인 공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킹 직후에 1억 6,200만 달러가 수의 검증자들에 의해서 동결이 됐고요. 결국 프로토콜로 반환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세토스는 복구된 자금 700만 달러 상당의 전체 현금을 보유고 그리고 수의 재단으로부터 받은 3천만 USDC 대출로 영향받은 유동성 풀에 구멍을 메우며 재출시했다라고 프로토콜이 발표에서 밝혔습니다. 영향을 받은 유동성 공급자 이 LP들은요. 복구율은 85%에서 99% 사이이며 이 나머지 공격자로부터 추가 복구가 없는 한 선형 언락 일정에 따라서 12개월에 걸쳐 이 세투스 토큰으로 반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투스는 해킹으로 이어진 취약점을 식별하고 패치했으며 프로토콜을 철저히 감사하고 또 모든 영향을 받은 유동성 풀을 재조정해 재출시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천만 달러 상당의 자산이 여전히 해커의 통제하에 있으며 이 해커는 일부 자산을 EVM 주소로 이체했고요. 또 믹서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료의 이 이체를 통해서 일부 자금을 세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투스는 공격자는 이전의 화이트 제안을 무시했고 자산 세탁을 시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무의미하고 추적 가능한 행위라면서 성공적인 체포와 나머지 자산 회수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강하게 확신한다라고 썼습니다. 블록체인 보안 업체인 이 슬로우 미스트의 해킹 분석에 따르면 해커는 공격을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가스비로 지갑에 자금을 조달해 이틀 전에 공격을 준비했으며 실패한 초기 버전의 공격도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수익 기반의 풀에만 영향을 미쳤고요. 프로토콜의 이 앱토스 측면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슬로미스트는 이 공격자는 매개 변수를 정확하게 선택을 하면서 이 함수의 결함을 악용해서 단 한 개의 토큰 비용으로 수십억 달러 상당의 유동성을 얻었다면서 이는 극도로 정교한 수학적인 공격이었다고 썼네요. 앞으로 이 세투스 프로토콜은 추가적인 포괄적 감사를 시작을 하고 프로토콜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이 새로운 화이트햇 바운티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고 향후 제품 기능에 대한 로드맵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투스는 이번 재시작은 단순한 재출시가 아니라 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썼는데요. 코인게코 데이터에 따르면 이 세투스 프로토콜의 네이티브 토큰인 세투스는 공격 전날인 5월 21일 이후 약 44%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투스 프로토콜 2억 2,300만 달러 해킹 복구 후에 재출시가 완료가 됐다라는 6월 9일자 기사까지 함께 만나보면서요. 이런 화이트햇의 중요성과 그리고 또 선택 그리고 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함께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사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7일자 기사인 점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디파이 알렉스 프로토콜 해킹으로 115억 원 피해 이 스택스 생태계 최대 규모 관한 기사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디파이 플랫폼 알렉스 프로토콜이 이 스택스 블록체인 해킹으로 약 115억 원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체 검증 로직의 취약점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이 됐다고 하네요. 기사 내용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디파이 플랫폼 알렉스 프로토콜이 스택스 블록체인 상에서 발생한 해킹 공격으로 약 115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해당 프로토콜의 자체 상장 검증 로직에 존재하던 이 취약점을 노린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알렉스 프로토콜은 측은 이 지난 6일 X 그러니까 구 트위터를 통해서 공격 사실을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공격자는 검증 로직의 허점을 이용해서 자산 유동성 풀을 탈취했고요. 이를 통해 총 840만 개의 스택스, 21.85개 스택스 비트코인, 그리고 14만 9,850개 USD 코인과 테더, 그리고 2.8개 래핑 비트코인 등을 빼냈다고 합니다. 이들 자산의 합산 가치는 약 83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와 약 1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네요. 이번 사건은 스택스 생태계 내에서 발생한 해킹 규모 면에서 가장 큰 사례 중 하나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비트코인 기반 디파이 플랫폼의 보안성과 그리고 신뢰도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프로토콜을 운영하는 알렉스 랩 이 재단은 사태 수습을 위한 대응책을 빠르게 내놓았는데 이 재단 측은 피해를 입은 사용자들에게 자체 금고 이 트레저리 자산을 활용해서 전액 보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로드맵이나 구체적인 보상 절차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코인텔레그래프는 사건 경위와 대응 상황에 대해서 알렉스 프로토콜 측에 문의를 했지만 보도 시점까지 아직 공식 답변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6월 7일자 비트코인 디파이 알렉스 프로토콜 해킹으로 115억 원의 피해가 났다라는 이 스택스 생태계 최대 규모의 피해가 났다라는 기사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코인 포커스로 이 디파이 해킹 복구 드라마 이 관련된 이야기로 이 최신 소식들까지도 함께 만나봤는데요. 빠르게 변하는 이 시장의 흐름만큼이나 빠르게 바뀌는 흐름들 꼼꼼하게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흐름까지도 짚어보면서 또 어떤 변화가 일게 될지 자세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또 빠른 시장의 변화 계속해서 암호화폐 흐름도 짚어가보면서 코인 포커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욱더 알차고 재밌는 소식으로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